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같은 반이 된 지연은 제 인생에서 가장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급식도 같이 먹고 시험 망하면 같이 울고 남자친구 생기면 밤새 전화하던 사이였어요. 20살이 넘어서도 우리는 거의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서로 집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었고 부모님들도 서로를 딸처럼 챙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혼했을 때도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이 지연이었습니다. 남편과 마지막으로 크게 싸우고 짐을 챙겨 나오던 날, 저는 새벽 2시에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지연은 단 한 번도 귀찮다는 기색 없이 차를 몰고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날 저는 친구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너 잘못 아니야. 그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해주던 지연 얼굴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는 정말 믿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저를 외면해도 지연만큼은 절대 아니라고요. 그런데 가장 오래된 관계가 가장 끔찍한 배신으로 끝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혼 후 몇 달 동안 저는 거의 사람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집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커튼도 안 열고 살았어요. 그런 저를 억지로 밖으로 끌어낸 것도 지연이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죽은 사람처럼 살래? 지연은 매일같이 저를 데리고 나가 밥을 먹이고 억지로 웃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남자를 소개해주겠다며 약속을 잡았습니다. 처음엔 싫다고 했지만 지연은 계속 등을 떠밀었어요. 그렇게 만나게 된 사람이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조용한 사람이었고 제 이혼 이야기를 듣고도 이상한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무렇지 않게 대해줘서 편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민수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다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상했던 건 지연이 우리 연애에 너무 깊게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뭐 했는지, 민수가 어떤 말을 했는지, 데이트는 어디 갔는지 하나하나 다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친구니까 궁금한 줄 알았어요. 그 관심이 질투로 바뀌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요. 처음에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저와 민수가 만나면 지연도 가끔 같이 밥 먹고 술 마시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셋이 함께 있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지연은 너무 당당하게 우리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나도 심심한데 같이 가자. 그 말을 민수도 편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둘은 금방 친해졌어요. 둘 다 영화 취향도 비슷했고 웃음 코드도 잘 맞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좋았어요. 가장 친한 친구와 남자친구가 잘 지내는 게 당연히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대화에 끼지 못하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둘만 아는 이야기를 하고 둘이 동시에 웃고 제가 없는 메신저 대화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20년 가까이 함께한 친구를 어떻게 의심하겠어요.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는 제가 이상한 사람 같았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이미 모든 게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도 셋이 지연 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민수가 먼저 집에 갔고 지연은 씻으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무심코 화면을 본 순간 제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민수 이름이 떠 있었거든요. 그런데 메시지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너 예쁘더라.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장난인가 싶어 대화를 더 내렸는데 둘은 이미 오래전부터 저 몰래 연락하고 있었어요. 걔는 아직 불안정해서 눈치 봐야 해. 조금만 천천히 가자. 그 문장들을 읽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와 남자친구가 뒤에서 저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끔찍했던 건 지연의 답장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내 스타일은 나였잖아.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제 연애를 옆에서 지켜보며 남자를 빼앗고 있었던 겁니다.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결국 민수에게 따졌습니다. 그런데 민수는 오히려 제가 예민하다고 했어요. 그냥 연락 좀 한 걸 왜 이렇게 몰아가? 그 말을 듣는데 너무 허탈했습니다. 분명 둘 사이엔 선을 넘는 감정이 있었는데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지연 반응이었습니다. 지연은 울면서 저를 안더니 내가 상처받을까봐 말 못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자기들이 배신해놓고 오히려 저를 걱정하는 척하고 있었으니까요. 지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이런 감정 원한 거 아니야. 그런데 그 표정 속엔 미안함보다 이상한 만족감이 보였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가지고 싶던 걸 결국 손에 넣은 사람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지연은 제 친구였던 적이 없을지도 모른다고요. 늘 제 옆에 있었지만 속으로는 저를 비교하고 있었고 제가 가진 걸 탐내고 있었던 겁니다. 지연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성실했고 주변에서도 좋은 사람으로 유명했어요. 그런데 지연은 뒤에서 제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지연이 남편 욕을 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재미도 없고 답답해 죽겠어. 그렇게 말하면서도 남편 카드로 쇼핑하고 가족 사진은 행복한 척 올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민수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하고 외로운 여자처럼 굴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점점 무너졌습니다. 더 소름 끼쳤던 건 지연이 제 상처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얘는 이혼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 버림받는 거 엄청 무서워해. 그런 말을 민수에게 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털어놨던 모든 고민들이 제 등을 찌르는 칼이 되어 돌아온 거였어요. 가장 오래된 친구였기에 제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걸 너무 정확하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민수 연락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메시지도 읽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저는 결국 지연 집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주차장에서 두 사람이 함께 내리는 걸 봤어요. 민수는 너무 자연스럽게 지연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지연은 웃으면서 그 품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제 다리가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지연 반응이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순간에도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민수 팔을 더 꽉 끌어안더니 천천히 웃었습니다. 마치 결국 내가 이겼다라고 말하는 얼굴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화도 안 났어요. 그냥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제게 미안하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 한마디만 남겼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하루아침에 생긴 일이 아니라는 걸요. 둘은 이미 오래전부터 저를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지연 남편도 두 사람 관계를 알게 됐습니다. 누군가 찍은 사진이 남편에게 들어갔다고 했어요. 지연은 처음엔 울면서 빌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뒤였죠. 남편은 충격으로 한동안 회사를 못 나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배신당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더 웃긴 건 그 이후였습니다. 그렇게 민수를 원하던 지연이 막상 남편과 갈라설 위기가 오자 민수에게 집착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 종일 전화하고 위치를 확인하고 여자 문제를 의심했다고 들었습니다. 남의 연애를 무너뜨리며 시작한 관계가 결국 서로를 못 믿는 관계가 된 겁니다. 민수도 점점 지쳐갔고 둘은 매일같이 싸웠다고 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사람을 밟고 올라간 행복은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요. 몇 달 뒤 지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술에 취한 목소리였어요. 지연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민수가 변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앞에서는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버림받을까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지연은 계속 자기 외롭다고 아무도 자기 마음을 몰라준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밤새 위로했겠죠. 그런데 이제는 아니었어요. 저는 조용히 전화만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딱 한마디 했습니다. 넌 내 인생에서 제일 오래된 친구였어. 그 말을 하자 지연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떤 관계는 한번 무너지면 절대 다시 돌아가지 못하거든요. 저는 그날 통화를 끝으로 지연 번호를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이어진 20년 우정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지금도 가끔 중학교 졸업사진을 보면 지연 얼굴이 보입니다. 교복 입고 웃고 있는 어린 우리 둘을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먹먹해져요. 저 때는 정말 평생 친구일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남자친구를 빼앗긴 것보다 친구를 잃었다는 사실이 더 아픕니다. 사랑은 끝날 수 있어도 우정은 다를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배신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온다는 걸요.
내 약점을 다 알고 내 습관을 다 알고 내가 어떤 말에 무너지는지까지 아는 사람이 등을 돌리면 그 상처는 훨씬 깊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더 이상 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으려 합니다. 결국 자기 욕심 때문에 가장 오래된 관계를 버린 건 그 사람들이니까요. 언젠가 지연도 알게 되겠죠. 남의 행복을 빼앗아 만든 사랑은 결국 자기 자신까지 망가뜨린다는 걸요.